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전산세무 2급 6번부터 10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일단 1번은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가 요거 이렇게 붙일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두 개를 직접비라고 하죠. 직접비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초 원가 그리고 기본 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노와 재간을 이렇게 합해서 이 두 개는 가공비, 또 다른 말로는 전환 원가. 이 전환 원가라는 단어는 세무 2급에서 나오곤 했죠. 전환 원가. 1번을 보면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는 포함되지만 기초 원가가 여기죠. 기초 원가는 포함되죠. 직접 재료비는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말. 자, 직접 노무비 얘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 모두에 해당한다. 얘도 맞는 말. 그다음 이제 3번 볼게요. 기회비용이란 말과 기회원가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기회비용은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금액, 최소가 아니라 최대죠, 최대. 가장 큰 금액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포기했을 때, 이게 A와 B, 이 내용이 A와 B 중에서 뭐 C도 있고 D도 있고 했을 때 내가 A를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에 B, C, D 중 가장 큰 거, 뭐 C가 제일 크다면 얘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얘가 기회비용, 관련 원가, 미래 원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제조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활동은 우리 통상 얘를 500번대라고 하죠. 500번대와 관련 없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또는 영업의 비용 같은 것들은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좀 쉽게 나왔어요. 자, 다음 중 제공품 및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테이블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TTTTTT. 이 원가는 이제 현재 문제풀이 집중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재생 목록에 보면 그 유튜브 안에 있는 재생 목록에 보면 원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론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동영상을 좀 보고 나서 기출문제 풀면 훨씬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얘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얘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얘는 제공품이고 얘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기 지금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의 대변 또는 제품의 차변에 위치한다. 제공품의 대변에 기입한다. 틀린 거 구하는 거니까 얘는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매출 원가는 얘죠. 제품의 대변이죠.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얘도 맞는 말. 자, 기말 제공품은 여기서 이렇게 쫙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원가 명세서고요. 여기가 원가 명세서고 이렇게 오른쪽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랑 데이터는 같기 때문에 얘 두 개는 중복적으로 얘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형식이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내용은 기말 제공품은 이 친구죠.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틀렸습니다. 기말 제공품은 원가 명세서에 반영되는 게 맞겠죠. 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계를 자, 요 세 가지의 합계를 얘라고 하죠. 예. 그림상은
단기 제공품인데 실제 이름은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하죠. 제조원가 3요소가 직제, 직노, 재간 얘를 제조원가라고 하죠. 제조원가라고 하고 얘네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총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토탈이죠, 토탈. 제조원가의 총계 얘는 직제, 직노, 재간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직접 배부법에 관련된 문제네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 부분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어디로 보낸다?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 후 절단 부분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지금 얘는 지금 현재 50만 원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50만 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돈을 더 받는 거죠. 받는데 수선 부분이 이제 얼마냐면 40만 원이죠. 이렇게 40만 원 적어주면 좀 좋습니다. 40만 원이고 전력 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20만 원이죠. 20만 원인데 일단 개념은 직접 배부법은 수선이 조립하고 그대로 절단으로 쏴줍니다. 그리고 전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조립과 그리고 여기에 절단으로 쏴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받는 요 두 개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수선에서 쏴주는 거 먼저 구해볼게요. 수선은 자기가 40만 원 가지고 있죠. 4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에게 조립에게 또 돈을 주고 조립에게도 돈을 주고 또 누구에게도 돈을 주냐면 절단에게 돈을 주죠. 결론적으로는 어, 직접 배부법은 전력에게 주진 않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조립에게 줄 때 그 나누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안 주니까 빼고 600대 200으로 주는 거죠. 여기에 600을 주고 여기에 200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줄 때 이제 40만 원을 쪼개야 되는데 40만 원 쪼개는 방법이 안분 계산 방식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800이죠. 조립의 비율은 800분의 600을 주는 거고 절단의 비율은 800분의 200을 주는 건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얘죠. 얘만 구하면 자 40만 원 곱하기 여기 이제 곱하기 40만 원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4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절단에게 주는 값이 나와요. 40만 원 곱하기 200 나누기 800. 자, 이렇게 하면 10만 원 주네요. 예. 그래서 수선이 갖고 있는 40만 원은 절단에게 10만 원 주고 당연히 이제 나머지는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물론 계산을 곱하기 40만 원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이 친구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력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을 이제 몇 대 몇으로 뿌려주느냐. 조립에게는 얼마를 주고 절단에게는 얼마를 주는가. 지금 전력이 보니까 전력이 수선에게 주는 건 무시하고 쭉쭉쭉 갔더니 조립에 500을 주고요. 조립에게 500을 주고 절단에게 500을 주네요. 500대 500. 반씩 주는 거네요. 계산할 필요도 없겠지만 계산하는 과정은 전부 다 더했던 값 1000분의 500 곱하기 1000분의 500 이렇게 물론 곱하기 2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0만원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10만원을 주죠. 결론 수선은 여기 있는 수선 요 그림요 요 위로 가는 그림 자, 녹색으로 한번 볼게요. 수선은 여기한테 쏴주는 금액이 얼마냐면 절단에게 쏴주는 금액이 얼마냐면 10만 원. 전력이 또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절단에게 주는 금액이 얼마냐면 10만 원. 다 합하면 20만 원 보조받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글자 숫자가 잘 안 보이죠? 당연히 이제 자기가 50만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50만 원에 보조받은 20만 원을 합해서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선이 절단에게 주는 돈이 얼마이냐? 이렇게 되면 답은 10만 원. 또는 보조받은 값의 총계는 얼마이냐라고 한다면 20만 원이 정답이 되고 지금처럼 절단의
최종값, 총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한다면 70만 원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이금에는 이제 직접 배부법뿐만 아니라 단계 배부법도 자주 나오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또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자, 다음 중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는 종합원가죠. 종합원가 계산이죠.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 제조 간접비의 배분 자체가 개별원가의 주제입니다. 여기 또 맞는 말. 동종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얘도 맞는 말이죠. 답은 4번인데 공정별로 원가를 짓게 한다는 말은 종합원가에 관련된 특징입니다. 작업 지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작업 지시서가 개별 원가에서 작성하는 서류죠. 얘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 10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선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공손 문제 나오면 이렇게 배치합니다. 여기는 기초, 여기는 단기 착수, 여기는 기말, 여기는 완성.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인데 요거만 추가하면 돼요. 여기에 공손. 자, 공손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논리만 알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데이터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동일하다. 요거랑 공손을 A라고 하고 정상을 B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정상은 A 빼기 B가 되겠죠. 이런 논리만 알면 돼요. 이런 논리만. 여기에 100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고 적으면 이제 문제가 틀려지니까 100이고 정상이 30이라면 비정상은 70이겠죠. 이 숫자만 논리만 알면 돼요. 숫자 넣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200개, 여기에 200개, 기말 제공품 50개, 여기에 50개, 단기 착수는 600개, 여기는 600개, 단기 완성량은 650개, 여기는 650개.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차변의 합계는 800이라는 것이 이해됐고,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800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650에서 50, 그리고 얘는 그럼 100이 되겠죠. 80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공소는 100인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 이제 이런 제시를 줍니다. 정상 공소는 단기 완성품에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잘 나오는 게 이런 조건입니다. 완성품에 관련된 조건이에요. 완성품의 몇 퍼센트가 10%가 정상 공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정상 공손에 들어가는 숫자는 65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나오죠. 여기가 100개고 여기가 65개라면 여기는 100 빼기 65, 35개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번 92회차 전산세무이급은 아주 원가 파트는 아주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